기본 성질 박스 안에 있는 거. ax 플러스 b 이퀄 빵이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필요 충분 조건, 즉 같은 얘기는 뭐냐, a가 빵 그리고 b가 빵이다. 또 ax 플러스 b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이 항등식일 때 좌변의 x의 개수, 우변의 x의 개수가 서로 같다. 그리고 상수항도 같다. 이런 거. 또 나왔네. 2차 식이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빵이 항등식이다 하면 a도 빵, b도 빵, c도 빵이다. 이런 거. 4번은 또 그거의 응용이고. 1차, 2차만 되나요?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3차, 4차 전부 다 된다. 증명은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외우고 살자. 그 뜻이야. 그러면 140쪽에 가서 보면은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게 뭐냐? 미정계수. 아직 정하지 못한 계수의 결정. 아직 정하지 못한 계수를 결정해 봅시다 하는 거야. 결정하는 방법. 항등식의 성질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bx-2 이것이 2x-3이다. 이것이 항등식이다. 아니다. 그거부터 나온 게 아니네. 자, 이것이 방정식도 될 수 있고 항등식도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주겠지. 이게 방정식이다 아니면 항등식이다 주겠지. 이것이 항등식이라면, 이것이 항등식이라면 요런 형태, 양변을 x에 관해서 정리한다 이거지. 좌변을 x에 관해서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나오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가 되고, 우변은 정리가 돼 있네. 2x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이것이 항등식이므로 a 플러스 b가 요거와 똑같다.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요 녀석과 똑같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쓰게 되고, 즉 등식을 두 개를 쓰는 거고, 그럼 문자 a와 b에 대한 등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돼서 문제를 풀게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x의 개수를 비교해서 등식으로 놨다 라고 해서, 뭐 상수도 일종의 개수니까 개수를 비교했다 라고 해서 이거를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 수치대입법이란 것도 있는데, 수치대입법, 그건 뭐냐면은 항등식이다 라고 하면 이것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뜻이지. 항등식이란 말이. 그러니까는 x의 값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x 값에다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하는 거야. 등식이 성립해. 아무거나. 137 넣을까? 넣어도 성립하지. 항등식이니까. 그러면은 2013 집어넣을까? 넣어도 성립하지. 그러나 그런 걸 넣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계산이 편해지는 수를 넣겠지. 계산이 편해지는 수 뭘까? 이런 데서 보면 미지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빵이 되거나 여기가 빵이 되는 수를 넣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넣는 수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선택을 잘해야 돼. 이게 없어지기 위해서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빵 더하기 b에다가 1 빼기 2 하면은 x 1 집어넣은 거니까
2 빼기 3 해가지고 아하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 그래서 b가 1 나올 거고, 이게 없어지도록 합시다. x를 2 대입하면은 a에다가 2 빼기 1 더하기 빵 이퀄 2는 4 빼기 3 해서 a가 또 1이 나오겠네. 오케바리?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수치대입법이다. 수치대입법하고 개수비교법하고 어느 게 쉬운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문제마다 다르다. 어떤 문제는 수치대입법이 편하고 어떤 문제는 개수비교법이 편하고 어떤 문제는 비슷하겠지. 비슷한 경우도 꽤 있어. 그럼 그때는 선택이야.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보기 2번을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둘 다 해봐. 문제 7-1번을 봅시다. 이거 둘 다 일단은 내가 해줄게.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ax 3승 빼기 b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 x제곱 빼기 x 빼기 1 cx 빼기 d. 자, 이런 걸 봤을 때 개수비교법을 쓸 것이냐 수치대입법을 쓸 것이냐. 개수비교법을 쓴다는 얘기는 내림차순으로 써보자는 얘기야. 그럼 여기를 전개를 해야 돼. 그치? 개수비교법을 쓰려면 전개를 해야 돼. 전개를 해서 등식, 개수에 대한 비교 4가지가 나오겠지. 등식이 4가지가 나올 거야. 미지수가 1개, 2개, 3개, 4개니까 전개한 다음에 등식이 4개가 나오겠구나. 그거고, 수치대입법을 쓴다면은 뭘 넣어봐야 될까? 무슨 값을 넣어봐야 될까? 이무의 숫자를 몇 번 넣어봐야 될까? 4번을 넣어야겠지. x에다 값을 대입하면은 어쨌든 미지수가 a, b, c, d 4개니까 4개의 등식이 나와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야 연립방 정식을 푸는 거야. x의 값을 4번을 넣어보는 거야. 어떤 걸 넣어볼까? 자, 흔히 넣어보듯이 0 같은 거 넣어보고 1 넣어보고 또 뭐 마이너스 1 넣어보고 또 하나는 뭐 327? 723? V? 2? 그런 식으로 넣어볼 텐데 왠지 마음에 드는 숫자가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해서 편해지는 숫자가 잘 안 보인다. 그건 실제로 넣어서 연립방정식 만들어 보면 알아. 만들어 보면 ABCD가 섞인 등식이 이렇게 4개가 딱 나오면 이거 연립방정식 풀자 그러면은 나는 풀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열심히 하면 되긴 되지만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풀기는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분 걸렸다. 그럼 별로 좋은 풀이는 아니라는 거야. 오래 걸렸으니까. 이쪽을 전개해가지고 하는 게 좀 더 간단하다는 거지. 그래서 형태를 보고 수치대입법, 그 다음에 개수비교법, 그 중에 어느 게 편할지는 조금 계산을 해보고 이쪽으로 계산, 저쪽으로 계산, 수치대입법으로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개수비교법으로 살짝 해보고 어느 게 편하겠구나 감 잡아서 한쪽으로 가는 거야.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어떤 다항식 fx에 대하여 x 빼기 1, x제곱 빼기 3, fx 이퀄 x 4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가 됐대. 이렇게 되도록 a, b의 값을 정해보시오 그랬어. 그런데 어떤 다항식 fx라고만 했지 이 다항식이 어떤 형태인지도 안 가르쳐줬어. 치사뽕. 그래서 얘를 전개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안 되겠지. 지금 이걸 알아야 전개를 하지.
모르잖아.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전개가 어렵거나 못하거나 그럴 때는 할 수는 있지만 아주 지저분하거나 그럴 때는 전개해서 계수비교법을 쓸 생각을 안 하는 게 낫겠지. 그렇다면 수치대입법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자, 뭘 집어넣을까? 1. 왜? 1을 집어넣어야지. 그 fx 왼쪽이 다 0. 자, 이쪽을 봐가지고 평소에 하듯이 이쪽 때문에 x에 빵 넣읍시다 하면은 넣어보면 이쪽은 좋아져. 빵 더하기 b. 이쪽은 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f빵.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거야. fx를 모르다 보니까 이 값을 몰라. 몰라. 그래서 이상한 도움 안 되는 식이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른다는 거, fx를 모른다는 게 키포인트야. 모르는 녀석이 있을 때는 모르는 녀석이 사라지도록 하는 x값을 집어넣어. 이 녀석이 사라지도록 하는, 즉 요 앞에가 사라지도록 하는 값을 넣는 거야.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여기가 다 사라져. 빵이 돼. 그러면 1 대입해가지고 1 더하기 a 더하기 b. 또 뭘 집어넣을까? x에다가 루트 3. 이것 때문에 넣어보는 거야. 키포인트는 이거라 그랬어. 이걸 모른다는 거. 모른다는 게 키포인트야. 모르는 녀석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계산하는 거야. 빵. 그럼 이거는 루트 3의 4승이니까 3, 3은 9.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a b. 그래서 생각보다는 간단해졌지. 연립방 정식 풀면 되지. 뺄셈 하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이퀄 빵.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 b는 3. 이렇게 연립방 정식을 풀 수 있다. 만약에 루트 3 이런 거 집어넣었다가 이쪽에 뭐 루트 3 이따구로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래도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도 왜다? 핵심은 이거야. 이걸 모른다는 게 핵심이야. 모르는 녀석이 살아남지 않도록 식을 만들어야 돼. 그게 핵심이다. 유제 7-1번 풀어봅시다. 어떤 방식, 계수 비교법을 쓸지 수치